그냥 어차피 학교 가려면 하루 쉬어야지, 그치? 그럼 어차피 얼른 학교 갔으면 좋겠어? 왜? 거의 싫어요. 심심하잖아. 이미 친구들은 모르서 굳이 또 새로운 친구 만들어야지. 짱 잘 보이지? 불도 켰는데. 심지어 불까지 켰어, 얘들아. 불 킨 거 못 느꼈구나? 짱 잘 보여. 집에 있으면 뭐해? 심심하지. 쉬세요. 오늘 내일 천천히 나갈게. 우리 어차피 그냥 연습만 다 풀어줄 거야. 이번 주까지 좀 천천히 내야지, 그치?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수학상 앞에 다시 하면서 선생님이 그 다음 주부터 기출문제 주고 할 거예요. 숙제 안 밀리게 하고요. 모르는 거는 여러 번 연습하고 이해 안 되면 갖고 오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선생님 전 이런 유형을 잘 못 풀겠어요 하면 그 유형만 따로 프린트를 줄 수 있거든. 미리 얘기해 주는데요. 하는 방법은 선생님 전화번호 아니? 문제를 찍어서 평일날 나한테 보내야 돼. 오늘 와서 저 몰라요 하면 내가 오늘 못 만들잖아, 그치? 이런 문제 유형을 더 하고 싶다고 내가 찍으면 선생님이 그 유형을 찾아서 프린트 해가지고 주말에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유형만 찍어서 보내면 돼. 거리에 동그라미 치세요, 거리. 잘 보이지? 거기 아닙니다. 넘겨보세요. 거기 넘겨주세요. 거리. 고이랑 고일이 틀리죠? 고일 있잖아. 여기를 피해서 이렇게 쫙 둘러왔거든? 카메라 나온다고? 니네가 딱 나와. 구성 애들도 뒤로 다 숨어있어, 있죠. 그래서 부탁해 이렇게 숨어서 하겠지, 하는. 거리 동그라미 쳤니? 절대값 개념이라고 크게 써야 돼. 절대값 개념. 문제에서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절대값이어야 돼요. 거리 밑에서 또 뭐 쓰냐면요. 차라고 써요. 차. 두 수의 차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절대값을 쓰면 되는 거예요. 차와 거리가 나오면 절대값을 써야 돼요. 그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실제 수능에 나왔을 때도 아이들이 거리라고 돼 있는데 위치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위치는 뭐야? 방향이 있지, 얘들아. 그치?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이 있잖아, 얘들아. 그치? 위치는. 근데 거리는 그게 없단 말이야, 얘들아. 그럼 절대값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래프 달라지는 거 알지, 그치? 직선으로 있잖아, 얘들아.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라 절대값 x 플러스 직선 아예 다르잖아, 그치? 그 절대값 개념인데, 그걸 놓쳐서 틀린 역수들이 좀 있었어요. 넘길게요. 두 점 사이 그거 볼래요? 밑에 있으니까 피타고라스를 잘 보면 여러분들 이제 평면입니다. 아까는 수직선에서 했던 거고 이제 평면에서 할 거야. 그럼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할게요. 밑에 있으니까 보기만 하면 돼. 요 길이는 우리가 뭐예요? x2에서 뭐 빼면 돼? x1을 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 길이는 뭐예요? y2에서 뭐 빼요? 그쵸, y를 빼면 돼요. 이해되나요? 그럼 거리 D인데요. 여기가 뭐인 상태야? 직각인 상태. 그럼 뭐 쓰면 돼? 피타고라스 쓰면 됩니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의 제곱이랑 어때? 같지, 그치?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다 쓴 거예요. 피타고라스. AB의 제곱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AB 길이 구하려면 여기다 뭐 제곱 없애면 되겠지, 얘들아, 그치? 제곱 없으면 뭐가 만들어져? 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요. 모양을 기억해 준다라고 써요. 모양을 기억해 준다라고 써요. 거리 구하라는 어렵지 않아, 얘들아. 어떻게 하냐면 거리 구하라. A와 B 사이 거리 구하라 그러면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이거든? 거리 공식은 되게 쉽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얘가 나왔을 때가 얘 이걸 붙여내는 게 쉽지 않아.
무슨 얘기 볼게요. 잘 보세요. 루트 좀 쓸게요. a 빼기 3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4의 제곱.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우리가? 이거 a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하고요. b 좌표는 c, d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요? a, b에서 3,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 거리가 하나 닮아 x끼리 뺀 거의 제곱. 맞지, 그치? y끼리 뺀 거의 제곱. 맞지, 그치? 거기다 뭐 씌웠어? 루트가 씌워져 있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또 루트 쓸게요. a, c의 제곱 더하기 b, d의 제곱 써 있어요. 이건 뭡니까요? A, B, C, C까지. 그럼 결국 성분은 뭐야? a, b의 길이겠지, 그치? 이해되나요? 그럼 이번에는요, 내가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쓸게요. 이건 뭘까요? 이건 루트가 없지? 루트가 없다는 얘기는 뭐 한 거야, 루트에다가? 이 루트 없애려면 여기다 그게 뭐만 하는 거야? 그렇지, 제곱만 하면 되지, 그렇지? 그럼 이건 뭘까요? a분의 제곱? A, B.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a, b에서 0,0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a 빼기 0의 제곱이 a 제곱이지, 그치? b 빼기 0의 제곱, b 제곱이지, 그치? 그리고 a, b와 0,0까지 거리의 제곱이. 그럼 a, b가 아니라 마이너스 a, b도 되잖아, 사실은. 근데 우리가 처음에 지적을 요거를 해놓은 바람에 요걸 가지고 하는 것뿐이야. 어차피 마이너스 a, b라고 해도 제곱하면 a 제곱이랑 똑같아, 어차피. 근데 그걸 써도 상관없긴 한데, 이번에 여기 내가 이걸 써놓은 바람에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나요? 이해해요? 이거를 찍어뒀어요. 여기다 쓰면 됩니다. 이거 잘 쓸게요. 지금 저런 걸 거꾸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앞에 게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야? 이 뒷 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 모양을 기억하는 거예요.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와요. 표현. 요거 특히 많이 틀려요. 뒤에는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알겠지? 루트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만약에 이거 똑같이 거예요. 하나, 그냥 한 번만 더 쓸게.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4의 제곱은 뭐예요? 똑같죠? a, b와 뭐예요? 마이너스 4까지 거리의 뭐가 됩니다. 그렇죠. 거리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는 똑같 거리 구한 다음에 너네 거기다 제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이해돼요? 그러면 실교 여기도 할 거 진짜 많아요. 좀 진짜 조금만 낼 건데 내용이 어려워서 조금만 내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봅시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고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 뺀 거에 제곱해도 되고 큰 쪽에 작은 쪽 빼면 상관없어요. 얘들아. 어차피 제곱하기 때문에 부호는 안 중요해. 그럼 요놈 보니까 여기서 여기 뺀 거에 제곱한 거예요. 더하기 여기서 여기 뺀 거에 제곱한 거예요. 그럼 두 점 사이 거리가 제야. 알겠죠? 어쩌죠? 조금 쓰겠어요. 내분과 외분이 있습니다. 내분과 외분이 있는데 이 그림 보고 할게요.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 내분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잘 보세요. 얘는 a와 b가 여기 있죠, 그쵸? 얘는 a와 b가 여기 있습니다. p 값을래요? p는 a, b의 안쪽에 있지, 그치? 그럼 내분점. p가 q는 여기 뭐야? a, b 바깥쪽에 있지, 그치? 외분점. 여기 a와 b가 있습니다. q는 어디 있어요? 바깥쪽에 있지, 그치? 외분점이 되는 거예요. 외분점. 용어야, 용어.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해라. 그럼 여기다 묘 자기가 내분, 안쪽으로. 내분. 한자야, 한자. 한자야, 몰라. 안쪽은 알겠는데, 분은 나눌 분인가? 아무튼 그런 느낌이야. 이번엔 a와 b를 m 대 n으로 외분, 바깥쪽으로 하는 거야. 그럼 m 길이가 더 길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m 길이가 더 길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거 볼래요?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누가 길어? n. 그럼 a부터 m, b부터 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 몇 개 써줄게요. 요거인데,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 숫자로 해줄게요. 좀 헷갈릴 거니까. 해보세요. a, b를 3대 2로 내분을 해줄 거고요. a, b를 똑같은 겁니다. 2대 3으로 내분을 해줄 거예요. 좀 밑에 갔을까요, 차라리? 써줄게요. a와 b를 2대 3으로 내분할 거예요. 이번에는요, a, b를 3대 2로 외분할 거예요. 이번에는요, a, b를 2대 3으로 외분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숫자들의 순서는 이 순서와 동일하게 나오면 됩니다. a로부터 얼마큼? 이만큼. b로부터는 3만큼이 되는 거예요. 내분이란 말이 있고요. 외분이란 말이 있습니다. a와 b를 쓸 거예요. a로부터 얼마큼? 3만큼. b로부터 얼마큼?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적당히 이 정도로 잡자. P1이라고 할게요. P1. 여기가 3이면 이 길이 뭐가 되는 거야? 2. 실제 길이가 3과 2는 아니야. 비례식은 알지, 그치? 이번엔 A, B. A로부터 얼마큼? 이만큼. B로부터는? 그렇죠. 여기가 P2라고 할게요. 여기가 2대 3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A로부터 얼마큼 갈 거야? B로부터는? 그럼 A로부터 3만큼 가는데 B로부터 2만큼 갈 수 있을까요? 안 되지, 그치? 더 기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A로부터 3만큼 가고요, B로부터 2만큼 가는 경우는 요쯤에 있어요. 간격이 똑같다고 하면 우리가 P3 A로부터 얼마큼 갔어? 3만큼. B로부터는 2만큼 가. 요 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점을 잠깐 잡아줄게요. 여기 아무튼 길이가 똑같은 건 이해되지, 그치? 자, 이번에는요, A로부터 얼마큼? 2만큼. B로부터는 3만큼. 그럼 어떻게? 이쪽이 아니라 뭐야? 이쪽이겠지, 그치? 잘하네. 여기서부터 2만큼 갈 거고요. 여기서부터 3만큼 가는 거죠. 이런 길이가 어떻게 됐어요? 다 여기가 P 4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 모든 놈들의 공통인 특징이 뭘까요? 공통인 특징.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죠?
세 점이 한 직선일까지, 그쵸? 알겠나요? 찍으세요. 여기다 정리해, 알겠지? 그러면 하나만 더 쓸게요. 표현만 봅시다, 표현만. 이번 이렇게 쓸게요. 이 A, B는 3, A, P다. 2AB는 3AP예요. 그러면 우리가 A, B, P가 어떻게 있는지 확인할 거야, 얘들아. 마찬가지로 A와 B는 결정된 점이야, 알겠지? 그럼 P의 위치만 우리가 결정할 거야. 이렇게 A, B는 정점이에요. 정점이라는 얘기는 정해진 점이라는 뜻이에요. 위치가 결정된 점을 정점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면 여기 나오면 A, B 대 A, P는 뭐라고 써요? 3대 2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여기를 A라고 잡고요. 여기를 B라고 잡을 거예요. 그럼 P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P의 위치는요. 잘 보세요. AB 길이가 3일 때 AP 길이가 뭐 나와 있는데? 2가 나와 있는데, 얘들아. 그럼 P는 어디 있겠어? 요쯤에 P가 나올 수 있죠, 그쵸? 다시 볼게요. 이 길이가 3일 때 이 길이는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P1이라는 놈은 A와 B를 어떻게 한 거야? 몇 대 뭐로? 그렇지. 2대 1로 내분한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A, B가 있어요. A, B 길이가 있죠, 그쵸? 그치? P의 길이는 어떻게 돼? 뒤쪽에 있을 수도 있지, 얘들아, 그치? P2라고 할게요. 이해되나요? 그럼 요 길이가 뭐예요? 2일 때. 이 길이 뭐 나와야 돼요? 미안. AB가 3이지, 그치? AP가 아니라 여기가 3인 거지, 그치? 이해되니? AB 길이가 3일 때 AP의 길이가 2인 거 맞잖아, 이거. 그럼 이 P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P점은? P점은요, P2는 AB를 어떻게 한 거예요? AB를 어떻게 한 거야? A에서 얼마큼 갔어, P점은? P에서 B에서 얼마큼 갔어? 그렇지. 얼마큼? 2대 뭐예요? 5로 뭐 한 거예요? 외분을 한 거예요. 이놈아는 AB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2대 1로 잠깐만요. P는 AB를 2대 1로 뭐 한 거죠? 내분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면은 세 점이 어떻게 있어야 돼? 그렇죠.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이해되나요? 근데요, 우리가 요 놈을 예제로 들게, 요 놈을 가지고 예제를 들게. 요 놈을 가지고 잘 보세요. 일단 A와 B는 결정되어 있다고 얘기했지, 그치? 여기가 A면 여기가 B인 거는 결정되어 있다고 얘기했지, 그치? P의 위치를 볼게요. 여기를 P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여기 있잖아, 그치? 여기 꼭 있을 필요 없이 뭐야? 이 원 위에 있어도 되는 거지? 잘 보세요, 다시. A, B가 아까 뭐였죠? 3이었어. AP 길이 뭐 나오면 돼, AP 길이는? 2가 나오면 되지, 얘들아, 그치? 이해돼?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P는 뭐야? 이 원 위에 있는 건 상관없잖아. 원의 정의가 뭐야? 여기서부터 거리가 뭐야? 일정한 놈들의 집합이잖아. 원 그리면 되잖아. 원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돼? 컴파스 딱 찍어서 이렇게 그리잖아. 그치? 이거 맞잖아, 얘들아. 봐봐. AB 대 AP가 3대2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치? P가 여기 있다고 할게, 얘들아. 여기 또 2입니다. AB 대 AP가 어디 있어? 여기 P 프라임이라고. 3대2 맞지, 그치? 그럼 P는 결국 뭐야? 이 노란 선에 있는 건데, 이 문제에서 세 점이 한직선에 있다라고 하면, AB가 한직선에 있으려면, 이 라인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였어요? 여기가 누구 자리였어요, 여기가? P, 2 자리였고요. 여기가 누구 자리예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야? 풀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나요? 찍었어요. AB가 정점이고요. pH 결정 안 된 미지수라고 생각하면 알겠지? 그 pH 결정하려고 우리가 pH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한 건데, 당연히 여러분 문제에서는 이렇게만 나올 거야, 그치? 근데 뒤에 이제 원 나오거든, 얘들아? 원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당연히. 알겠나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자취에 관한 문제인데, 그 자취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또 자세히 시험 되나요? 응? 아연이 졸려? 니 졸리면 저기 뒤에 서서하는 게 있다? 서서하는 거 있지? 어디 있대? 니 책상에 앉아서 해도 되고, 책상에 앉아도 돼. 서서 해도 되고 상관없어. 졸리겠지만, 깨는 방법으로 니네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뭐라고 안 해? 그러면, 뭐 할 거냐면요. 그 얘기는 다 했고요. 여기 볼래요? 공식을 암기할 거예요. 여기 공식 어떻게 암기하냐면 1로 가보지. 337쪽을 가볼게요. 맞나요? 337? 공식 이거 암기야. 중간에 앞에는 이제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유도하는 거 나중에 이제 심심할 때 하고 유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해보시오.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정도 해야 돼. 그럼 얘들아, A점을 X1이라고 넣고요. B점을 X2라고 둔 상태야. 수직선 위에서 하는 거고요. 공식선 밟아들아. 내분한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해. M 더하기 N.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랑 이렇게 곱하고요. 얘랑 이렇게 곱하면 돼.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듯이. M 값이랑 B 값이랑 곱하는 거야. 그래서 M 곱하기 뭐가 돼? X2가 되는 거야. N 값이랑 누굴 곱해? A 값 구하는 거야. A 값이 누구야? 그래서 N 곱하기 X. 이해되나요? 그러면 M 값과 N 값이 같은 경우도 있거든? 그럼 1대1이겠지, 얘들아, 그치? 같으면 1대1이잖아, 얘들아. 여기다 1, 1, 1, 1 넣으면 얘가 되는 거야. 그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지 뭐라고 이걸 중점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이해되나요? 안쪽 곱하고 바깥쪽 곱하는 거야. 그러면 얘랑 비교해볼게요. 이번에. 다시 여기다 쓸게요. 다시요. 얘랑 뭐 곱해요? B. 빨간색 쓸까? 흰색 안 보일 것 같아? 근데 화면 잘 보이니? 무슨 보람이 있구만. 엄청 비싸 이거. 비행기 생각한 거야.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번에 뭐라 하더라? 내분점이 여기 내분하는 점이죠, 그쵸? 공식 이건 이해되는지 그러면 외분하는 점 공식 구하라 그러면 얘랑 비교해 볼래? 뭐만 차이 나니? 그렇지. 더하기가 빼기로 바뀌면 되는 거야. 왜 그 선지는 앞에 있는데 뭐 심심하면 풀어보든가. 잘 보세요. M 빼기 N인데 얘들아 큰 줄 작은 줄 순서대로 해. M에서 못 빼.
n 때. 앞에 뒤에 뺐지, 그치?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건 뭐야? 앞에 거 먼저, 뒤에 거 먼저. mx2 빼기 nx1.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면 이놈을 정리 다시 할게요. 이걸 얘들아, 잘 봐. 요렇게 하트 모양 나눌 거야지. 나누면, 나누면요. m 더하기 n분의 m x2 되는 건 이해돼? 더하기 m 더하기 n분의 n x1 더하는 거 이해돼요? 밑에 값이다. 이거 정리할게요. 똑같이. 그럼 얘는 m 빼기 n분의 m x2 되는 거 이해돼요? 빼기인데 위로 올릴게 빼기를 m 마이너스 n분의 마이너스 n 곱하기 x1인 것까지는 이해되나요? 그냥 전개만 하면 이해되나요?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면 뭐 나올까요? 더하면 부모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더하지 얘들아, 그치? 그럼 부모도 똑같은 게 약분한 거네. 1. 그렇지. 여기만 요 놈이랑 요 놈을 더하면 뭐 나올까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합이 1이다. 합이 1이. 알겠니? 합이 1이야. 차이점 뭐냐면 잘 보세요. 정의를 봐봐. 둘 다 뭐래? 무조건 양수지 얘들아, 그치?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m 값이 n보다 크다고 가정할게 얘들아. 크다고 가정할 거야. 둘 다 양수고 큰 거예요. 크면 얘는 뭐야? 얘는요? 양수. 전체 뭐 나와? 양수 나와요. 양수 나오죠, 그쵸? 얘 뭐 나와? 음수 나와. 얘가 양수고 얘가 뭐야? 음수인 상황이야. 그럼 양수고 음수가 되면 얘는 무슨 점이 되죠? 외분점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양수 맞지? 그치 얘들아? 둘 다 합은 똑같아. 둘 다 합인 건 똑같아. 근데 한쪽이 양수고 한쪽이 뭐야? 음수면 이해되니? 외분점이 되는 거야. 외분점. 두 개 합이 뭐라고 항상 1이다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원래는 이것도 되는 건데 미적가 기하에서는 이것도 되는 거거든. 여러분 이거는 요렇게만 쓸게요. 잘 보세요. t x2 플러스에 그럼 여기 뭐 들어갈까요, 여러분? 이놈을 이렇게 바꿀 거거든. 두 개 더하면 무조건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거든. 그럼 여기 내가 뭐 썼어? t 썼지, 그치? 여기 뭐 들어갈까요? t 플러스 마이너스 t 플러스 그치. 1 마이너스 t. 1이 돼야 되니까 1 쓸 거고요. 얘를 그대로 빼주면 돼. 그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선물 아직 나와? 알레르기야? 호감기? 같아? 찍었어요. 넘겨도 돼요? 그러면 오늘 네 분쯤만 잘 익혀도 돼, 얘들아. 여기 이제 엄청 중요한 거 있어. 오늘 우리 고2 애들도 오늘 이 얘기했고요. 어제 우리 고3 애들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기계처럼 써요, 기계처럼. 여기 보면 엄청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잘 봐, 얘들아.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겪는 일이에요. 어떤 설에 대해서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래 문제에서는? M 대 뭐래? N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화살표를 위에다 쓰고요. 맨 위쪽으로 옮겨요. 화살표에서 맨 위로 올려서 엄청 중요한 표현이라고 써놔. 크게 써놔. 나중에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엄청 중요한 표현. 엄청은 사투리냐 아니니? 무척인가? 엄청? 표준어인가? 아무튼 엄청 중요한 표현인데요. 뭐라고 쓰냐면 옆에 씁니다. 여기다가 연결해서 연결해서 길게 쓴 거니까 잘 봐야 돼. 좀 널찍하게 써야 돼. 대각선 길이 b가 나오면 이걸 여러분이 기계처럼 나한테 얘기해. 큰 찍어 써서 나딱 보면 대각선 길이 b가 나오면 대각선 길이 b가 나오면 길이의 b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대각선 길이 b가 나오면 직접 길이를 구하지 말고 다시 불러줄게요. 대각선 길이 b가 나오면 직접 길이를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길이를 구하더라고. 그러니까 길이를 구하지 말고 x값의 길이 b와 y값의 길이 b로 나누어 판단한다. 대각선 길이가 나오면 직접 길이를 구하지 말고요. x값의 길이 b와 y값의 길이 b로 나누어 판단한다. 그게 왜 중요하냐? 이번 우리 고2 애들 얼마 전에 테스트 했거든? 이거 나왔어 얘들아. 그러니까 길이를 직접 구해버려 애들이.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냐면요. 잘 보시오. 이 직선이거든? 직선. 여러분들 여기가 m 대 뭐예요? 그럼 여기도 m 대 뭐라고요? n이 되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아, 여기도 m 대 n이구나. 이렇게. 이번에는요, 이쪽 땡길게요, 이렇게. 여기도 뭐라고요? 그렇죠. 여기도 m 대 m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m 대 뭐예요? 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x값의 길이 b랑 y값의 길이 b로, 그러니까 x 따로 y 따로 하는 얘기예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왜냐면 좌표라는 게 괜찮아요. x 따로 y 따로 원래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라는 게 뭐냐면요. 요 위치를 표현하려고 우리가 여기를 x 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 위치 확인합니다. 여기를 y 따로 한 거예요. 그럼 두 놈이 합쳐져서 뭐가 된 거예요? 여기가 된 거지, 그치? 이게 순서상 x, y라고 하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좌표, 즉 위치에 관한 얘기는 원래 x 따로 y 따로야, 얘들아. x 따로 뭐야? y 따로라고. 알겠니?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엄청 많이 볼 게 될 거고요. 아마 생각보다 이 말이 잘 안 나올 거야. 그리고 이 문제는요, 앞쪽에도 있어. 아연이 기억나니? 안 나지, 그치? 그러니까 잘 안 난다니까, 생각보다 이게. 대각선 길이 b가 나오면 x값의 길이 b와 y값의 길이 b로 나누어서 판단하는 거야. 여기가 2대 3이다 그러면 여기도 2대 3인 거야. 그럼 여기도 2대 5, 3이 되는 거야. 그럼 x 따로 판단하고요, y 따로 판단해서 식을 만들어주는 거야. 알겠니? 동시에 가는 게 아니라 x 따로 뭐야? y 따로에. x 따로, y 따로에. 근데 다음 주에 처음부터 하나를 찍지? 나가다 보면 지금 하는 것들이 보일 거야. 그리고 우리가 나가면서 필요한 직선 조금씩 더 나갈 거야. 이 말에 대해서. 일단 주는 앞쪽이 될 거고요. 여유가 있으면 나갈 거야.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워도 되지, 다 썼으니까. 이해되는 말인지. 그러면 여러분들 대각선 길이 b가 나왔을 때 약간 모의 컨셉을 했어요. 이거 딱 있었어. 뭐가 떠올라? 여러분 애들이 대답해. x 따로,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가 나오면 x 따로 y 따로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 해요. 답변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너네 답변이야 이게.
이 그림 보면 뭐가 떠올라? 그럼 너네 답변이 뭐라고요? 아니, 처음부터 얘기해. 그렇죠, 그거부터. 뭐라고요? 아니, 다시, 처음부터. 대각선, 길이가 나오면 이렇게 돼요. 이거 보면 뭐 떠올라요? 대각선 길이가 나오면 직접 구하면서 x가 나오니까. 그렇지. 직접 길이를 구하지 말고, 그걸 왜 써놨냐면, 그거 작년에 아직 안 써놨거든? 올해 어김없이 다 직접 길이를 다 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올해 니네 때는 직접 길이를 구하지 말고까지를 멘트에 넣은 거야. 니네 딱 보면, 직접 길이 구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려고 해. 그러면요, 이 밑에 쭉 있는데요. 별거 없어요, 사실. 쭉, 외부 좀 똑같습니다, 이거는. 쭉쭉쭉 나갑시다. 이거 볼래요? 여기 몇 페이지냐면요. 340페이지. 두 점에 대해서 AB를 MDN으로 매분한 점 좌표를 구하라. AB를 MDN이야, 그치? 그럼 아까 내가 그린 거 다시 기억나지 머릿속에, 그치? 그럼 X 따로 뭐야? Y 따로 뭐라고 해? X 따로 Y 따로. 공식이 똑같아. 알겠나요? 외부점도 뭐야? X 따로 Y 따로예요. 아까와 공식 똑같은데요. 아까 전에 하나만 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는 수직선 위에만 있어서 X좌표밖에 없던 거야. 이거는 평면좌표, 좌표평면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X좌표, Y좌표가 있는 거예요. 순서나 방향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잘 보세요. A점, B점이 봐봐. 순서쌍으로 돼 있잖아, 그치? 요 좌표를 하면 잘 보세요. A와 B를 M대N으로 M 더하기 N 쓸 겁니다. M의 B의 무슨 좌표? X좌표. N의 A의 무슨 좌표? X좌표. 이거 쓴 거예요. 콤마. 이번엔 뭐 할 거야, 이제? Y 할 거야. M 더하기 N. M의 B의 무슨 좌표? 그렇죠. N의 A의 무슨 좌표? 그렇죠. 한 거예요. X 따로 Y 따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풀 때도 그걸 쓰게 될 거예요. 이거 공식만 쓰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몇 가지 하고 싶까? 무게중심까지가 이게 끝인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여기까지 할게 내가. 무게중심도 여러분 내가 해줄 게 많아. 사실.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중학교 때 내가 무게중심 그치? 세 중선이 뭐야? 교점입니다. 중선은 뭐냐면 각 변의 중점까지 연결하는 선을 중선이라고 해요. 얘가 중선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 보여줄게요. 무게중심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잘 보세요. A, B, C 특징만 다 줄게요. A, B의 B, C 중점을 찍자 얘들아. 이거를 M 값이라고 M. 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번엔 A, C의 중점 찍을게 얘들아. 얘를 N 값이라고 할 거고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A, M 연결했지 그치? 이걸 중선이라고 해요. 이번엔 B, N을 연결했지 그쵸? 이를 중선이라고 해요. 이 중선의 교점 얘가 뭐냐면 G라고 할 거고요. 이 G는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라는 이름을 쓸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추가해도 상관이 있어. 추가되잖아? 그럼 자동으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A, B에 뭐가 돼? 중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는 건 도형적으로 어떤 도형이야? 점선면 중에 뭐야? 무게중심은? 점이지 얘들아, 그치? 점은, 그러니까 점을 만들기 위한 최소 조건이 누구야? 두 선이에요, 두 선. 두 직선. 두 직선은 하나의 점을 결정해. 두 직선은 하나의 점을 결정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방금 했던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를 내가 1,2라고 할게요. 1,2라는 점이 있지? 이 점이 1,2인 건 이해되지? 그 1,2가 실제 도형적으로는요. x는 1이라는 선 하나라 y는 2라는 선에 의해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점을 표현한 도구는 선 두 개예요. 선 두 개.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1,1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다 찍었잖아요. 그치? 그 의미가 뭐냐면요. 연립된 거야, 연립된. x가 뭐라고요? 1이라는 선 맞지, 여기, 그치? y가 2라는 선 맞지, 그치? 그럼 점 하나가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두 빨간색 직선이 하나의 점을 결정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게중심이란 점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나요? 그럼 무게 특징이 있죠? 이 길이가 뭐예요? 2대 1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2대 1이고요. 여기 2대 1인 건 이해되니? 그리고 넓이들이 다 어떻다고요? 같아요. 알겠죠? 그럼 그에 대한 얘기가 쭉 있는데 공식을 잘 구해서 쓰면 잘 보시오. 무게중심은 뭐가 돼요? 공식 외워야 돼. 공식 외우는 테니 뭐 유도하는 거는 심심하면 해보면 됩니다. 유도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 어렵지 않고 뭐 수학적으로 특별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과정은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얘네 BC에 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었어요. 있지? 세 점 다 주어질 거니까 두 점 알면 여기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이거와 이거를 2대1로 내분한 점이 뭐가 되는 거야? G가 되는 거지, 그치? 내분점 공식도 아까 배워서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치? 그래서 열심히 공식을 쓰면 뭐 나온다고요? 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면 이 공식의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 점들 있지, 그치? 다 뭐에 관한 얘기예요? 위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렇잖아. 왜냐면 세 점이 있어야 돼. 세 점이 뭐야? x1, y1, x2, y2, x3, y3이라는 놈이거든? 그럼 무게중심은 3분의 x 더하고 3분의 y를 더하잖아. 그럼 이것들은 x,1, y, x1, y는 뭐야? 위치야, 위치야, 거리야? 위치지, 그치? 좌표는 다 위치야, 이거. 좌표는 다 위치. 그러면요. 위치. 좀 다시 보시오, 여러분들.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삼각형 A, B, C가 있어요. C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다 하나 보여줄게. 직선 L이 있습니다. L.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보는 거예요. 이 길이들요. A라고 할게요. B로부터 20선까지 거리가 L이야. C로부터 B 하자! B니까 스몰 B 할게. C로부터 직선 L까지 거리입니다. 그럼 수직상황이 알겠지? 거리가 뭐 나온 거예요? C가 나온 거예요. A로부터 L까지의 거리가 뭐 나오는 거예요?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어딘가 있겠지, 그치? 그치? 무게중심을 쭉 당깁니다. 이 당기면 이 거리를 내가 D라고 할게, D. 이 D는 누구냐면요.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요. 이거 이해돼? 잘 이해 안 되지, 그치? 그럼 이 공식은 이해할 필요 없어. 암기야.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걸 알겠어? 만들어진 방법 설명했지, 그치, 얘들아? 요거만 쓸게요, 그러면. 이 점들은 뭐라고요? 위치에 대한 표현, 이거만 쓸게요. 거기다 써라. 왜냐면 지울 거거든? 무게중심까지 한번 하고 싶게더라. 이게 좀 중요한 게 있어서. 학교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얘기였다. 저기 x1, x2, x3, y1, y3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위치에 대한 표현입니다. 위치. 거리가 아니다라고 쓰세요. 위치에 대한 표현,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리랑 위치가 다른 점을 아까 얘기했지, 그치? 위치는 무조건, 거리는 무조건 양수 개념인데요. 위치는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공식 아까 3분의 기억나니, 얘들아? 응? 요 그림을 내가 요 그림으로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L 취급하는 거예요. 저기 L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Y2지, 그치? 나 여기서까지 거리가 Y2잖아, Y.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뭐예요? Y3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뭐예요? 그렇죠, Y1이에요.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D라고 하면요. 이 D는 뭐가 나온다? 3분의 1 더하기 Y 더하기 Y3이 될 거야. 그럼 이 그림 그대로 저 그림 되는 거 이해돼? 이건 X축을 L로 놓은 거야, 얘들아. 얘는 그냥 뭐야? L이라는 직선을 놓은 거고, 얘들아. 그러니까 좌표를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도형을 좌표로 옮겨서 표현된 거고, 얘는 그냥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일부러 이렇게 누워놓은 이유 알겠지? 얘 그대로 세우면 쟤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 얘들아. 그리고 아까 내가 우리가 무게중심까지, 즉, 무게중심의 Y좌표 공식이 3분의 Y1 더하기 Y 더하기 Y3이고 뒤에 되지, 그치?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맞잖아, 얘들아. 여기까지가 Y잖아. 여기는 Y1이고, 여기 Y3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무게중심의 Y좌표 구하라. 그러면 이제 공식 쓰는 거 맞잖아. 이해돼?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일단 찍어둘래? 요거 지우고서 다른 애 해줄게요. 그러면 이놈을 보면 얘들아 직선 L 값이 삼각형 ABC를 통과해 안 통과해? 안 통과하지 그치? 안 통과해 얘들아. 안 통과해. 그럼 내가 다시 그릴게요. C가 있어요. 이번에 L 값이 삼각형 ABC를 통과하는 상황이지, 그치? 그럼 잘 보세요. A부터 이 L까지의 거리를 내가 A라고 할게요. 이 거리를 뭐라고 하냐고 우리가 B라고 할게요. 이거 다 거리에 관한 얘기는 이제 거리라고 하고 이제는 왜? 위치가 아니니까 이건 좌표축이 아니기 때문에 좌표를 안 나온다고 하잖아. 양수에서 무조건 거리 개념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여기서 땡기면요, 이 거리가 나오죠. 그쵸? 이게 뭐라고요? C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거리가 또 있겠죠?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로 D라고 쓸게요. 이 거리 D는 3분의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선을 기준으로 얘는 얘랑 상황이 어때? 반대로 있지, 그치? 근데 우리가 거리기 때문에 지금 긴 놈 쪽이 양수가 되지 않죠? 그치? 헷갈리면 그냥 여러분들 누가 더 긴지 몰라? 여기다 그냥 넣으시면 돼. 절대 넣으시면 돼요. 거리 물어보니까. 거리 물어봐요. 얘들아, 이거 거리 물어보잖아, 거리. 그치? 거리 넣었으면 절대가 서른 돼. 그럼 3분의 어떻게 하라고요? 얘랑 얘는 뭐야? 위치의 부호는 달라지는 거야. 위치의 부호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알겠니? 그럼 거리가 A니까 여기를 A로 두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야. 위치는. 얘를 양수로 보면요. 이건 위치가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려면 잘 보시오. 얘가 여러분들 L1이라고 할게요. 얘를 L2라고 합니다. 얘를 L2라고 할게요. 잘 보세요. 얘들아, 이 거리는 뭐 나와야 돼? 이 거리는. 좌표는 누구야? X이지? 거리는 뭐야? 마이너스 X이지, 그렇지? 왜냐면 이건 음수란 말이야. X는 음수 좌표란 말이야. 거리 양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X이 되는 건 이해돼? 거리는 뭐예요? 그렇죠. 여기 거리는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무게중까지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식 뭐였어? 3분의 X1 더하기 X2야 그냥. 거리가 마이너스 X이고 위치는 그냥 X2잖아 그냥. X 뭐야? 3. 아까 공식 기억나니?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었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x1을 뭐로 본 거야? 거리가 아니라 위치로 본 거야, 얘들아. 즉, 이 선을 기준으로 두 놈은 양쪽에 있는 거고요. 한 놈은 오른쪽에 있는 거라고, 얘들아. 근데 이 표현은 다 뭐야? 거리에 대한 표현이니까, 우리가 얘를 양수 표현하면, 이거의 위치는 뭐로 바뀌는 거야? 위치는 마이너스 a로 바뀌는 거야. 무게중심 공식을 쓰려면, 거리 공식을 쓰는 거야? 위치 공식을 쓰는 거야? 위치 공식이죠. 다시. 3분의, 이거 다 위치에 관한 얘기라고 해요. 이건 좌표고요. 좌표, 순서상이 좌표잖아. 그치? 좌표는 뭐에 관한 얘기야? 위치에 관한 얘기거든, 얘들아. 그럼 아까 무게중심 공식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었거든? 그럼 x1, x2, x3은 거리가 아니라 뭐야? 위치에 관한 얘기라고 얘들아. 그럼 x1, x2, x3은 누구 때문에? Y축을 기준으로 이쪽에 있으면 양수고요. 이쪽에서 음수란 말이야, 얘들아. 그거에 대한 위치를 x2라고 한 거잖아, 얘들아. 물론 거리는 마이너스 x2지만 위치는 x2가 된다고 얘들아. 그럼 여기서 다시 볼게요. 얘 기준선을 기준으로 이 점과 이 점은 이 기준선에서 뭐야? 반대쪽에 있지, 그치? 그 거리는 a지만 그 위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그럼 아까 x가 헷갈리니까 보세요. 이 거리가 2거든요? 위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치? 만약 2라면. 이 거리가 2라면, 만약에 이 거리가 2라면, 위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좌표는, 그치? 이해돼? 그래서 무게중심을 가지고 문제 낼 때, 공식 3분의 x끼리 더하고 3분의 y끼리 더한다는 공식을 쓰면 맞아. 그럼 뭐에 관한 얘기일 때요? 좌표. 그걸 뭐라고 우리가? 위치에 관한 얘기일 때는 3분의 x끼리 더하고 3분의 y끼리 더하는 공식이 맞는데 얘는 뭐에 관한 얘기야? 거리에 관한 얘기잖아. 그치? 그럼 거리에 관한 얘기니까 이 거리를 우리가 뭐로 바꿔야 돼? 위치를 바꿔야 돼. 그럼 그 위치는 누굴 기준으로? 기준선을 기준으로, 그치? 그럼 이 얘를 기준으로 여러분 이쪽이 양수면 이쪽이 음수 될 거고요. 이쪽이 음수면, 이쪽이 양수면 이쪽이 뭐야? 음수가 되겠지. 근데 표현은 다 뭐로 돼 있어? 거리로 돼 있으니까 내가 이 거리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마이너스 9를 쓴 거라고 했다. 이해되니? 근데 아까 그림 보면요. 이거 짧게 그릴게요. 조그맣게.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요. 기준선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1값이. 그럼 이 선에 대해서 이 셋 다 뭐야, 다. 같은 쪽에 있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3분의 거리 그냥 더한 거라고. 얘는 다른 거. 그럼 여기 다 표현되지 않아, 그치? 잘 봐. x축을 기준으로 y값은 다 뭐야? 양수 쪽에 있으니까 위치와 거리가 일치하는 상태로 갈 거란 말이야, 얘들아. 위치와 거리가 일치하는 상태로. 근데 x좌표는요,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이 x좌표는 얘는 뭐야? 위치가 서로 뭐야? 부호가 다른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려면 기준선에 대한 뭐야? 위치 개념으로 가야 돼. 문제 당연히 얘는 위치 개념에 대한 게 없으니까 거리로 나올 거고요. 이 거리 하나를 위치로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해돼요? 그럼 이 부분을 내가 써줘야겠다. 이 부분 뭐라고요? 거리를 뭐로 바꿔준 거예요? 그쵸. 위치로 표현해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러니까 무게중심인데 공식은 쉬워, 그치?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거 나오면 딱 땡큐인데 잘 안 되겠지, 그치? 누구는 아니까. 그럼 요걸 나왔을 때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푸느냐 되는지. 근데 이거 진짜 위험 문제 많아, 이거. 봐야 그럴 때 있어, 실제. 문제지도 않고. 개념을 설명한 거야. 알겠나요? 끄면 안 되는데. 다시 켜줄게. 저거 통째로 찍어야 돼, 그치? 잠깐 기다려봐. 눌렀는데. 바로 안 켜지나? 다시요. 위치와
거리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요. 여러분들, 다시. 그러니까, 무게중심 이거에 대한 공식, 아까 내 3분의 x끼리 더하고 3분의 뭐야? y끼리 더했잖아, 얘들아. 그 얘기는 뭐였어, 아까 내? 잘 보세요, 다시. b는 좌표야, 위치야. 아니, 미안. 좌표기 때문에 뭐야? 위치에 대한 얘기예요. 얘도 위치고, 얘도 위치에 대한 얘기. 그럼 이 위치와 이 위치의 중점을 찍었어요, 값을. 그리고 이 위치와 이 위치의 이대로 내분한 점 g를 구한 거예요. 그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3분의 x끼리 더하고 3분의 y끼리 더한 거랍니다. 이게 뭔 말인지? 그럼 위치와 거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다시요. 이 의자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책상과 선생님 사이. 그러면요, 지금 얘기한 거 봐. 책상과 선생님 사이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기준을 넌 뭐로 잡은 거야? 이 책상으로 잡은 거야. 그럼 이 기준을 잡았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위치가 발생한다고. 즉, 좌표라는 건요, 원점이 정해져야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점. 좌표가 만들어진 이유야, 그게. 왜냐면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야. 이걸 표현해서 똑같이 표현하고 싶어? 그래야 되는데, 여러 명 있으면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야, 그치? 예로부터 표현할 수 있는 학생도 있고요, 그쵸? 문으로부터 표현할 학생이 있을 거고, 책상으로부터 표현할 학생이 있을 거고요, 나로부터 표현할 학생이 있을 거란 말이야, 다. 그럼 그런 거 뭐야?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점들이 다 다르지, 그치? 그럼 기준점이 다르면 당연히 뭐야? 좌표도 다 달라지겠지,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 통일된 개념이 좌표 평면이 되는 거야. 일단. 물론, 삶에서 그렇지 않지. 우리가 경험하기 나름이야, 그치? 근데 거리는 뭐니, 얘들아? 위치 관계없이. 떨어져 있는 거 정도만 알고 있는 거야. 절대값 개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A와 B와 C는 뭐야? 거리 개념이에요. 이 거리 개념은 우리가 뭐야? 거리는 기준선으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럼 점으로 직선까지 우리 항상 수직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지. 그치? 잘 보세요. 여기서 X축으로부터 얼마큼 멀어져 있는지 수직인 상태를 물어본 게 Y 좌표가 된 거예요. 이제 얘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가 X 좌표인데요. 이 기준선부터 같은 쪽에 있는 걸 플러스 놓을 거고요. 반대쪽을 마이너스 놓은 상황이겠지. 알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봐. 이 L을 X축이라고 본다면, 쉽게 얘기하면, Y축이라고 본다면요. 위치가 서로 어때? 다르지, 그치? 기준선에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거리를 다시 뭐로 바꾼 거야? 위치 개념으로 표현한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뭐 쓴 거야?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 쓴 거예요. 그럼 조금 이해되나요? 다 찍었나요? 지금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내 쓴 거죠, 아까 내 잘 써있는 확인했어요, 여기. 얘는 이 공식은 뭐에 관한 얘기라고요? 위치에 관한 얘기예요. 아까 써놨지, 그쵸? 넘겨봅시다. 여기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문제가 있나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란 말이지, 그치, 얘들아? 그걸 그대로 맨 위에 쓰세요. 여기 페이지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라는 표현이라고 써요. 자, 이거 따옴표 되거든요, 따옴표. 맞나, 이렇게? 따옴표? 이 안에다가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라는 표현이라고 써요. 라는 표현이 나오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라는 표현이 나오면,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한다.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한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라는 표현이 나오면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한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야, 딱. 오늘 여기까지 딱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딱 익히면 돼.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도형 쪽이 생각보다 어려워. 그냥 표현만 익히면 안 어려운데. 그리고요, 답지풀이처럼 하면 안 되고요, 선생님 말한 대로 해야 돼. 그러면 두 점의 같은 거리에 있고라는 표현이 찍어들어, 그치? 그럼 뭘 했어요? 두 점의 뭘 이용한다? 그래, 수직 이등분선.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두 점의 수직 이등분 이용한다. 무슨 얘기 볼게요. 잘 볼게요.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와 B의 수직 이등분선이 이거거든? 수직 이등분선은 수직으로 가고요. 이등분 된 상태를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어떤 점 P가 있겠지, 그치? 이 P는 A와 B 거리가 다 어때? 같아요. 즉, P에서 점 A, B까지의 거리는 같다. 그래서 뭘 이용한 거예요?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어도 길이는 서로 어때요? 같은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이걸 L이라고 할게요. 직선 L 위의 점 P에서 AB까지의 거리는 뭐야? 같다. P는 P도 노란색 써있잖아요. 빨간색 색깔이. P에서 점 AB까지의 거리는 같아요. 알겠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잘 보세요 이제 수직이니까 여기 수직인 두 직선을 또 알아야 되거든. 직선 L1이라고 할게요. 직선 L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직선을 하시고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면요. A라고 할게. 그럼 이 직선은 누구냐면 이 직선 y 이 직선 수직이지라 그렇지? 이 직선 무조건 마이너스 n분의 1 x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잘 보세요. 얘 기울기 누굽니까요? 이 기울기 누구예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나요? 특징이 뭐야? 여기 기울기 m이야. 얘 기울기 m 값이야. 이 기울기 마이너스 n분의 1이거든? 요 기울기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어? 응? 아니, 그러니까 m이 있는데, m이랑 마이너스 n분의 1이 m이 있다는 거 아니잖아. m이 있는 건 2m도 되잖아. 이것만의 특징. 그래, 수직인 거 알아?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얘랑 얘 곱하면 어떤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다시요.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항상 뭐라고요? 마이너스 1. 항상 마이너스 1.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은 항상 마이너스 1. 알겠나요? 여기까지도? 요것도 이해되나요? 그럼 잘 보세요. 두 점이 같은 거리에 있고 X축에 있는 점이라고 표시해드려, 그치? 그럼 여러분들 위에다 썼지 아까 네. 그럼 여기 밑에다 씁니다. 여기다 밑줄 치고요. 밑에다 씁니다. 밑줄 치고 밑에 쓰는데요. 거리에 있고를 했지, 그치? 그러면 이거 뭐라고 쓸까?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치를 구한다.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도형의 좌치를 구한다. 뭐야? 같은 얘기인데. 도형이 있었는데. 점의 좌치를 구한다. 점의 좌치를 구한다. 이것도 유치한데. 같은 거리에 있는
도형을 구한다. 에이,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써. 도형의 자취를 구한다고 상관없습니다. 자취. 자취, 발자취. 자취가 도형이야, 사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자취가 도형이야, 도형. 그럼 그 도형은 뭐라고요? A, B에 뭐라고요?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이럴 때, 얘들아, 두 점이 같은 거리에 있고, 라는 문장 보면은,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도형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도형의 자취를 구한다라고 했는데, 자취가 도형이거든? 같은 얘기라 내가 좀 이상하다고 한 거야. 두 점의 같은 거리에 있는 자취를 구한다. 점의 자취를 구한다. 뭐 그런 게 다 도형이에요. 자취가 도형이야. 알겠지? 그러면 도형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게 뭐라고요?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 빨간색으로 쓰면 되겠죠. 자취던 뭐던 자취도 써있던 도형에 써있던 동그라미 치고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써요. 오늘 이것만 이해해도 되네 있잖아. 심화 문제 12점 맞춘 거야, 12점. 그러면 내가 이제 A와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할 거야. 잘 보세요. A점이 마이너스 2,1이에요. 여기가 좀 오버해서 볼게요. 마이너스 2,1. 여기가 A점이에요. A점. B점 0,3이에요. 0,3이 B점이에요. 요 점에 뭐랬어? 수직.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수직 이등분 구하는 거 순서 봐봐. 일단 이 노란색을 구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아까 된 거죠. 자취가 되는 거야. 이 L이 AB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선. 그럼 우리가 선이라는 얘기는 도형을 뭐야? 직선이라는 뜻이야, 그렇지? 선이라는 얘기는요,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선, 그 직선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직선 구하려면 우리가 뭐야? 기울기 알거나 점을 알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일단 여러분들 요 M값부터 구할게요, M값. M값은 길이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AB에 뭐 구하는 거예요? M값은 AB에 뭐 구한다, AB에. 그렇죠, AB에 중점 구하는 거예요. 중점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A 좌표가 아까 뭐였죠? 마이너스 2,1이거든요. 중점 구하는 거는 x끼리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됩니다. 중점이니까 중간점이란 말이에요. 평균을 한칸 시키게. 내분점에 1대1 내분점. 얘랑 얘 더한 거에 나누기 하면 나와.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 얘랑 얘 더하면 나누기 뭐 나와? 2 나오고. 여기까지는 M값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럼 이번에는요, 내가 AB의 기울기를 구할 거야. 직선 AB의 기울기를 구할 거예요. 기울기 누굽니까, 기울기? 1인 거 이해돼? 기울기 X값 2 미안. 1이냐, 2냐? 맞지? 1, 그치? 이거 뺀 거 2분의 2 맞잖아, 얘들아. AB의 기울기. 기울기는 X값의 증가라고 Y값 증가야. 기울기는 거 이해돼? 그러면 L의 기울기 뭐겠어, 얘들아? AB의 기울기, 이거면 L의 기울기 뭐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럼 L은 뭐야, L? 얘는 직선형식. Y는 뭐예요, Y? 기울기 누구였죠?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어디 지나요? 마이너스 X는 얘들아. 어디 지나? 마이너스 2, 지나.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 되려면 뭐 하면 돼? 플러스 1 하면 돼. 이해되나요? 이해되기까지? 근데 문제는 뭐래야 돼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에 같이 구했지, 그치? 이게 어디에도 있대? X축에도 있대, X축에. X축. X축은 누구예요? 이 빨간 선 X축인 건 이해돼? 얘가 X축이에요. 관계식은 누구예요? Y는 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같은 거리에 있는 놈은 노란색이지? X축은 빨간색이지? 둘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지, 얘들아, 그치? 그럼 결국 우리가 원하는 점은 누구인 거야? 이 점인 거 이해돼요? 이 점은 결국 뭐랑 연립하면 돼, 얘랑? Y는
0이라는 평이. 우리가 원하는 이 점의 좌표는 뭐겠어요? 1, 0이 될 거예요. 이해되나요? 일단 찍으세요. 찍었니? 그럼 여러분들 여기 답지 볼래? 답지? 답지 얘기 풀었지? 그렇지? X표 쳐버려 그래. 답지 풀이 X표 쳐버려. X표. 이필 치면 우리 무조건 이필 있어. 무조건. 얘는 풀이가 제한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풀 줄 아는 애가 다른 이 풀이를 쓰는 학생들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일 때 못 풀어.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얘를 다시 문제를 바꿔줄게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여기까지는 똑같이 갑니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풀 빼기 3 2만 할까? 3 할까? 3 할게. 이거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를 구하라. 이거 지워 되지 얘들아?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L1 직선이 mx 플러스 a꼴이면 수직인 직선은 마이너스 m분의 1 x 플러스 b꼴입니다.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곱수 항상 마이너스 1을 유지하는 거 알겠지? 문제에서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는 얘기는 두 점에 뭘 구하라고요? 수직 이등분선 구하고 이 수직 이등분선의 모든 점들은 뭐야?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상태야 이게. 이해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기본 문제는 이거고요. 요 X축에 있는 건 기본 문제예요. 웬만큼 공부하면 뭐 3등급 애들은 다 풀어. 1, 2등급 애들이 되려면 뭘 써야 되나 잘 보세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요. 얘를 지워버릴게요. 이거 문제 아니라요. y는 이거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여러분 밑에 x표 친 그래 답지는 이걸 못 풀어. 이 밑에 있는 풀이 갖고는 얘를 못 풀어요. 그럼 우리가 푸는 방법 볼게요. 다시요. A, B와 어떡하라고요? 같은 거리에 있고 그쵸? 그럼 뭐 찾아야 돼요 여러분? A, B에. 그렇지. 수직 이등분선 구해놨죠 여기 그치? 구해놨으니까 이거 다 쓸 거야. 그래서 이거 다 쓴 거야. 이게 A, B의 뭐라고요?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이거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어디 있으래? 여기도 있어야지, 그렇지? 얘가 마이너스 3이고요.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3인 그래프예요. 그럼 얘들아, 이 흰색에도 있고 노란색에도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결국 어디가 되는 거야, 원한다고? 그렇지, 이 점과 이 점의 이 되는 거지, 원하는 답이. 이해되지 뭐야, 그치? 왜? 원하는 뭔 놈이 뭐야? 이 흰색에 있으래. 근데 그 원하는 놈은 이차함수에도 있으래, 얘들아. 동시에 만족하는 놈이 여기랑 여기가 되겠지. 그럼 저거 찾으려면 여러분 뭐랑 이렇게 하면 돼? 이거 y는 뭐였죠, 아까 돼? 마이너스 x로 드렸습니다. 얘랑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될 거예요. 아, 숫자가 좀 이상해서 해가 좀 이상한 거 나오겠다. 연립을 할 줄 알지? 무슨 말 알겠어? 이거는 그래서 밑에 풀이는 못 풀어. 절대로 못 풀어. 나중에 고2쯤 되면 4차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안 된다고 보면 돼. 안 된다고 보면 돼. 안 된다. 4차 함수 나도 이거 풀 거야. 알겠나요? 찍으세요. 여러분 저 문제를 바꿔준 겁니다. 저 문제만 다 찍어야 되고 저걸 예제로 갖고 있어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읽어. 맨 위에 써있지 얘들아?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라는 표현이 나오면 두 점의 뭐야? 수직 이등분선을
구한다고 돼 있죠, 그쵸? 이게 왜 이렇게 너무 오늘 내가 수업을 너무 열심히 하나? 좀 봤었어. 이번 내가 숙제는 이렇게 안 많을 것 같긴 한데 내일까지 좀 공부해 와야 되는데 개념이 좀 어렵군요. 그러면 밑에 볼게요. 숫자 바꾸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A, B에 뭐 구하라고요? 수직, 이등분선. Y축은 관계식 누구예요? X. 그렇죠. 그럼 내가 표현 바꾸기 2번을 풀어줄게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 있고 또 써있죠? 이 문장이 중요해. 문장. 여러분 문장 알겠니? 두 점에서 같은 거리일 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수직이. 정확히 A, B의 수직인선. 그럼 수세가 이렇게다가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한다. 그 위에 똑같은 1번은 똑같은 얘기긴 한데 2번 예제를 든 거야 그냥.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한다. 그러면 그림은 쉬운데 그리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실물을 보여주는 게 좋잖아, 그치? 볼게요. A는 2,3이래. 2,3 이쪽에다 하자. 얘들아. A가 2,3이래. B는 3,2합니다. 요쯤에다가 B 할게요. 3,2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A와 B에 뭐 필요하고요? 수직 이등분선. 아, 이 그림 잘못 그렸는데. 그림 잘못 그렸지만 미리 그려놓게 맨날 하는 거다 보여 이게. B의 수직은 구할 거야. B가 3,2. 그러면 일단 뭐부터 찾아? 우리가 A, B의 중점 M 값 찹시다. M 값은 누구니까요? 2분의 1,2분의 5가 될 거예요. 중점. 이게 M 값. 이해되나요? 두 개 더한 거에 나누기 때문에 이번엔 AB, 직선 AB라고 할게요. 직선 AB. 이거의 기울기는 뭘까요? 마이너스 1입니다. 기울기가 쉽네,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직선 L이라고 할게요. L. 그럼 L의 기울기는 뭘까요? 그렇죠. 1이 됩니다. 만약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 얘 뭐겠어?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 되겠지, 그치? 얘가 2분의 1이면 얘 뭐겠어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를 되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기울기 주어졌고 지난점 주어졌지 얘들아, 그치? 그럼 L 값은요, L 점점, L 직선이라는 뜻이야. Y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 잘못 그렸다는 게, 쌤 알고 있었어. 이제 잘 그려놓고요. 그럼 잘못 그리면 다시 그리면 돼, 알겠지? 지우지 말고 다시 그려, 알겠지? 지우기는 안 쓰는 게 좋아. 자꾸 너네가 실패한 그림을 봐야 돼. 너네의 완벽한 모습만 보겠지만 자꾸 지우지 말고 다시 봐야 돼. 계속 봐야 돼, 여러분. 아, 내가 이걸 이렇게 잘못 그렸구나. 이거 그릴 때 이걸 먼저 할 걸 그랬네. 이런 거 있지 않겠지? 그런 것도 자꾸 봐줘야 돼. 실패가 쌓여서 그게 점점 이제 문제 풀 때 줄어드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까지 되나요? 동시도 어디에 넣을 때요? X, Y,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지. 직선이 또 어디 있냐면요. 잘못 그렸지만, 2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6 생긴 건 이해되나요? 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란 직선입니다. 노란색에도 있고, 빨간색에도 있대, 얘들아. 결국 뭐 구하면 돼, 우리가? 이놈의, 그렇죠. 이놈의 뭘 구하면 돼? 교점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점이 누군가요? 그러니까 1, 뭐예요? 1이 될 거예요. 알겠나요? 찍으세요. 여기까지 되나요? 이번에는 이것도 엄청 중요한데 이것도 답지, 니 어제 답지 없지? 풀지 없지? 다행이네. 풀지면 풀지, 그러지 마.
어차피 얘는 최종적으로 이거만 쓰게 돼 있어, 원래. 그럼 이번엔 마찬가지입니다. 세 점을 꼭 측정하는 삼각형 ABC에 뭘 구하래? 외심을 구하라. 아주 훌륭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다른 문제 계속 또 반복해서 응용될 거야. 내일 수업할 때 또 씁니다. 잘 보세요. 모든 삼각형에 외심이 있어요, 없어요? 대충 그릴게요. A, B, C라고 할게요. 모든 삼각형 외심이 있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원을 그릴게요. 원. 여기를 A와 B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A, B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얘 이름 뭐야? 현이가 얘들? 응? 얘들 현? 여기 또 얘도 현, BC도 현이고 AB도 현이고 AC도 다 뭐야? 현이지, 그치? 그러니까 원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많은 특징 중에 마찬가지 중요한 특징입니다. 현의 수직이 등분선은 항상 뭘 통한다? 원의 중심을 통과해. 문제 쓸게요.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뭐를? 중심을 지난다. 이건 통과한다. 통합입니다. 선생님 왜 영상을 자꾸 남겨놓냐면 나중에 내가 다시 복습할 때 이게 써놓은 게 뭔지 모를 수도 있어. 지금 안 보더라도 아니 필요할까봐 일단 남겨놓는 거야. 아니 필요하면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빨리 혼자 띵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 잘라내서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게 안 나와. 1시간 좀 1시간 10분, 20분? 아니 쓸데없는 거 다 잘라내. 안 자를 때도 있고.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얘도 여러분 외워야 될 문장이야. 알겠지? 이것도 밑에다 크게 쓰면 알겠지?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원에서 현이 나오잖아.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항상 원의 뭐야? 중심을 통과한다. 중심을 지난다. 상관없습니다. A와 B의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뭘 통과한다고요? 중심을 통과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고 하래? 외심. 누구의? 삼각형 ABC의. 그러니까 얘들아, 외심은 도형적으로 어떤 도형이야? 점이지 얘들아, 그치? 그럼 그 점을 구하려면 아까 뭘 했어요? 최소 뭐를 알면 된다? 그렇지, 두 직선을 알면 된다. 알겠나요? 세 개까지 필요 없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럼 결국 너네는 A, B에 뭐 찾아요? 그렇지, 저기였어. 수직 이등분선을 찾는 겁니다. L1이라고 할게요. 얘는 뭐냐면요.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원에서 쓰이는 거야. 이번엔 또 뭐고 할까? BC 할래? AC 할래? BC 할래? 여러분 의견을 반영해서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찍을게요. 얘랑 길이 같습니다.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그럼 여기가 뭐 생겨? 여기가 뭐라고요? 외심이 되는 거예요. 이 L 값은 L2라고 할게요. L2. L2는 BC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맞나? 이등분선. 맞지? 그치? BC의 수직 이등분선, AB의 수직 이등분선. 그럼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은 그럼 어디를 통과하는 거야? 원의 중심. 이걸 우리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외심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얘부터 해볼까요? A 좌표가 있어야 되더라. 1번 할래? 2번 할래? 1번 할래? 그럼 이거 내가 쓸게요. 숫자. A 좌표가 0,2예요. B 좌표는 누굽니까요? 마이너스 1,-5고요. C 좌표는 3,3이에요. 여러분 L1부터 합시다. A, B의 수직분선입니다. 그러면 A, B의 중점을 내가 여기다 쓸게요. M 값이라고 할게요. 이 중점을 내가 이 중점을 M 값이라고 할 거예요. M 좌표 값이다. M 좌표. M 좌표 누굽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누구예요? 마이너스 2분의 3. 그렇죠. 마이너스 1분의 3이에요. AB의 기울기 누굽니까? 기울기 직선을 푸셨네. 기울기 누구예요? 응? 기울기는 x값 증가라고 y값이 나야죠. 빼면 1, 빼면 7. 그치? 기울기 7입니다. 이해돼요? L의 기울기 뭐야, L이? 마이너스 7분의 1.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7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럼 수직 이동성 구할게요. y는 기울기 뭐라고요? 마이너스 7분의 1이고요. 어디시나요? 플러스 2분의 1 빼기 2분의 3 하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 지나갔지. 보이니? 수정 지나는 거 같잖아, 그치? 너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쓸게요. x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y가 뭐래? 마이너스 2분의 3 맞지, 그치? 이 그래프가 얘를 지나야 된다고. 여기다 x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0대 사라지지? y가 마이너스 3 맞지, 그치? 이렇게 쓰면 돼. BC의 수직 이동선 구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니네가 구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구해줄까 그래도? 해보자. 그래. 그러면 이번엔 중점 n좌표부터 보죠. n좌표. 이거 쉬운 것 같아. n좌표 뭐야? 1,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 BC의 기울기 누구예요? 응? 2니? 그럼 L2의 기울기 누구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해되나요? 수직이동선 구합니다. y는 기울기 누구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어딜 지나? 1, 마이너스 1. 그럼 x 마이너스 1 빼기 뭐 하면 돼? 1 하면 돼요. 얘를 뭐 하면 돼, 우리가? 연립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외심이는 연립해서 구하면 외심은 그립니다. 왜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교점이 외심이니까 연립하는 게 우리가 교점과는 거예요. 그치? 알겠나요? 요 풀이도 내일 또 쓸 거예요. 요거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쪽은 별로 안 중요해 사실. 왜? 이 수직을 구할 줄 알면 끝나는 거잖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지, 그치? 현의 수직의 등분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가 중요한 거고요. 이거 그냥 구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얘를 알아야 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얘들아. 수직이동 구하는 건 방금 그냥 했잖아. 점만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있어, 없어? 그치? 근데 외심이 수직 이등분선에 교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이걸 쓸 거잖아. 그치? 여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라 이걸 좀 크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 수업을 좀 길게 했는데 이쪽 같은 원래 그래. 그래서 원이 엄청 어려운 이유가 원이 우리가 한 2주 걸려. 지금까지 한 일주일에 하나씩 나가지 않았니? 지금까지는? 그치?